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용쌤입니다. 2026년 수능 특강 영어 내신 대비를 나가고 있습니다. 12강 3번과 4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뀐 거 없나요? 자, 3번 볼게요. 소재는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의 오류,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think of. 능숙함이라는 것을 a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뇌의 시도라고. 이것에 대한 시도. making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위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as opposed to 이게 아니라 더욱더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뇌가 능숙함이라는 게 있는데 뇌의 능숙함이라고 쓸까요? 뇌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이다. 뭐가 아니라 신중하고 또 분석적인 평가가 아니라 계속 갑니다. 물론 어떤 사실이 있는데 동격 접속사 뇌가 처리한다는 사실 친숙한 것을 더욱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는 이 사실이 즉 능숙함이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이거 나쁜 게 아니래요. 이거 나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신중하거나 분석적인 게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사실은 틀림없이 거의 틀림없이 likelihood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니까 거의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 뇌가 친숙한 것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도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발견적인 문제 해결법일 것이다. 따라오세요. 즉 경험의 법칙일 것이다. 따라오세요. In many situations, 여러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하자면 거의 틀림없이 이것은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적응성이 있는 거야. 적응성이 있는 발견적인 문제 학습법인 거고 그리고 경험의 법칙이야. 여기 보입니까? 이쪽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일 것 같네요. 좀 미안해요. 이게 좁아서 제가 좋은 카메라를 사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휴리스틱, 유레카라는 표현 알고 있습니까? 유레카, 아르키메데스. 발견했어. 그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유레카, 휴리스틱. 그래서 발견적인 문제 해결법, 교육에서 또는 발견적인 문제 학습법, 교육법 이런 걸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발견이 중요한 의미겠죠. 그리고 thumb of rule 아니죠?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것. 자를 이용하지 않고 엄지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다 잰다고 해볼게요. 엄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이 길이를 경험해서 재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건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발견적인 경험적인 그런 문제 해결법이야,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would be 이것은 absolutely 가주어인가요? 아닙니다. 이 it은 if절이 나오네요. if절을 가리킵니다. 가정법인데 볼게요.
그것은 would be 분명히 소모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뇌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소모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처리해야 한다면 모든 bit of information, 정보 하나하나를 처리해야 한다면 완전히 새롭게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너의 뇌에 소모적일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bit는 조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it of information은 정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거면, 그렇게 하면 소모적일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you had to라고 여기에 과거동사를 써줬습니다. 과거동사. 그리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써줬죠. 가정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문법은 아니라서 그냥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법적인 요소는 여기에 과거형을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 하나하나를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소모적이니까 좀 이렇게 빠르고 직관적인 익숙한 건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뇌한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시를 들어줘요. 당신은 알고 있죠.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when you read it, 그것을 읽을 때, 읽자마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2가 2개 있다는 얘기니까 이 2개는 4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This has been, 이것은 repeated,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리하는 거죠. 그것을 빠르고 그리고 능란하게 처리하는 거죠.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여기서 부사. 그래서 이 능숙함의 지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잘 알겠죠. 근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니까. 그걸 좀 볼까요? The real problem, 진짜 문제는 뭐냐면 대절인데 어떤 것이 can be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 For 여러 가지 이유로 other than 외에 친숙함 외에 여러 다른 이유로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친숙함을 떠나서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숙하다고 사실이 아니라 친숙하지 않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라 그 친숙함과는 별개로, 친숙함은 곧 능수능란함이에요. 그 능숙함과는 별개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적으면 문제는 친숙하다고, 즉 뇌가 능수능란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다 진실이 아니고 친숙하지 않다고 다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were to ask you, 당신에게 예를 들어 물어봅니다. How?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of each kind, 각 종류별로, 각 종별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모세가 데려갔는가? 그와 함께 아크는 방주죠. 방주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종별로 데려갔는가, 즉 방주에 태웠는가를 물어봤을 때 따라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ay 2마리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격 접속사 in the biblical story에서 biblical 성경적인 이야기에서 it wasn't, 그것은 모세가 아니었음에도, 방주에 탄 것은 모세가 아니라 it was 노아 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마리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것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세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미국 글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성경 이야기가 너무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저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거는 크리스천인 걸 떠나가지고 재밌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이야기예요. 친숙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방주 이렇게 바꿨어요. 방주 이렇게 바꿨는데 사람들이 두 마리라고 바로 대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방주에 이 동물들을 두 마리씩 태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거짓임에도 우리는 바로 두 마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익숙함에 대한 뭐랄까요? 뇌의 익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이 글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치는 장난 있잖아요. 이순신 10번 해봐. 이순신.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거북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속지 않았겠지만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뇌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여기를 좀 봐보면 여기도 가정법이 쓰였거든요. 월투부정사를 쓰는 건 아까 if절에 과거형 썼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if I asked라고 써도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면,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 또는 조금 더 내가 센 가정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월투부정사를 굳이 써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you would say, 여기는 조동사랑 동사 원형 똑같이 이렇게 잘 써줬죠. 그리고 여기에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위치로 당연히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this, 이것이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뇌에 하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no는 하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문미에 쉼표를 많이 찍어줍니다. 쉼표 찍고 나와서 하지만 이런 의미로 쓰여요. 뇌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predicting, 예측하는 것일 뿐이죠. 뇌의 답을 예측하고 있을 뿐이죠. it은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는 익숙한 답을 그냥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뇌가 병적으로. 괜찮습니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This isn't mattered. 수동태로 쓰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isn't mattered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에 또 같은 뜻이 뭐가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다른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는 거. 뭐죠? 카운트겠죠. 카운트. 얘도 수동태로 쓰지 않고 매터랑 같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4강) 보겠습니다. 아니, 4번 보겠습니다. 지웁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황영카 이거 해가지고 제가 돈 버는 거나 제가 득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황영카나 기출비라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몇 개 올려놨어요. 계속 올리고 있고, 그래서 좌지문 우해석을 올려놨고요. 좌지문 우해석 공부할 때 쓰라고. 얘를 3강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테스트 전까지가 몇 강이죠? 30강인가요? 30강까지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8, 9, 10강 일치불일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도 올리고 있습니다. 워크북은 현재 7강까지 올라가 있어요. 1강부터 1, 2강도 뺐습니다. 3강부터 7강까지 올리고 놨고요. 그리고 좌지문 우해석이 아니라 분석 노트도 올리고 있습니다. 분석 노트 3강부터 11강까지 올려놨어요. 저는 전혀 나중에 이거를 유료로 바꿀 생각도 없고 이렇게 이걸로 어떤 이익을 취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럴 만한 제가 어떤 수준도 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잘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놓칠까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혹시나 이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막 가입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 등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카페에 올릴게요. 제 카페는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가입만 돼 있으면. 네이버 가입이 안 돼 있을 리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네, 계속 갑니다. 어휘파악 4번. 소재는 미디어 광고에서 독자 세분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제가 거기에 나온 소재를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미디어 광고에서 독자 세분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게요. 타겟팅, 표적으로 삼는 것. 이렇게 광고, 누굽니까?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세그먼트,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of prime importance, 가장 중요하다. to,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뭐라 그랬냐면 독자를,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세분화하는 겁니다. 독자를 세분화해요. 세분화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미디어 전략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광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 전략으로 이해해야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세분화할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of가 나왔고 그 뒤에 추상명사가 나왔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죠? 그렇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처럼 취급해주죠.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이 importance,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주 나와요, 사실. 그때 이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형용사를 부사처럼 해석해주면 편하죠. 그래서 prime은 최고의 이런 뜻인데 가장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부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편하겠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the increase, 증가가 있습니다. 수에 있어서 미디어 채널이나 미디어 수단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가 있고 그 결과로 인한 consequent, 분열이 있습니다. 미디어 독자들의 분열이 있는데 첫 번째 주어 그리고 두 번째 주어. 그 미디어 채널과 수단에 있어서의 증가와 그로 인한 미디어 독자들의 분열이 이걸 의미한다. 표적이 되는 그 소비자 집단이 are both 더 쉽기도 하고 더욱 어렵기도 하다. 도달하기에, 여기서 도달하기에 더 쉽거나 도달하기에 더 어렵다라는 걸 책에서는 관심을 갖기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관심을 갖기에 더 쉽거나 관심을 갖기에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건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채널 수가 많아지고 그 수단, 미디어 수단은 너무나 많이 많아졌죠.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것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미디어 독자들은 세분화됩니다. 옛날에 채널이 3개일 때는 딱 그 3개만 보면 됐는데 채널이 수백 개가 됐을 때는 수백 개의 채널을 사람들이 보겠죠. 독자들이 세분화됐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 집단,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그 소비자 집단이 이 뒤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관심을 갖기에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갖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자면 미디어 채널이 증가했고 채널이나 수단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디어 독자가 분열됐습니다. 독자가 분열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관심을 갖기 쉬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딱히 엄청나게 뭐 봐줘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 계속 해볼게요. 프래그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자면 프래그먼트의 프래그는 얘는 나눠진다라는 뜻이죠.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racture는 무슨 뜻이에요? fracture. 깨지기 쉬운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friction은 뭐예요? friction. 수학에서 friction은 뭔 것 같아요? 나누는 거. 분수? 좋습니까? 분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They are easier. 그 사람들은 더 쉽습니다. 도달하기에,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기에 더 쉽습니다. In the sense,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닫을게요. 동격의 접속사.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갖기에 더 쉽냐면 이 독자들이 나눠졌다, 분열되었다, into 좁은 관심사 집단으로 나눠졌다 라는 점에서 도달하기에 더 쉽습니다. 더 가볼게요. 이 집단은 뭐냐? are served, 봉사를 받죠. by 수천 개의 특별한 관심사 잡지나 그리고 TV 채널에 의해서 괄호를 좀 칠게요. 문장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괄호를 치면서 갈게요.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더 좁은 관심사 집단으로 나눠지고 그 관심사 집단은 봉사를 받습니다. 수천 개의 특별한 관심사, 일단 따라오세요. 잡지나 아니면 TV 채널에 의해서 관심을 받는 봉사를 받는 그러한 집단. 이러한 측면에서는 도달하기가 더 쉽다. 설명을 좀 합시다. 지금은 도달하기 쉬운, 관심을 받기가 더 쉬운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좁은 관심사 집단으로 나눠지는 거죠. 좁은 관심사 집단이라 지울게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좁은 관심사 집단이 아니에요. 뭐랄까요? 전반적인, 일반적인 일반 관심사 집단이에요.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눠집니다. 이게 지금은 나눠져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관심사 집단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좁아진 집단인 것이요. 이 사람들이 봉사를 받는다라는 건 어떤 TV 채널이나 어떤 매거진에 의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받는다는 얘기겠죠. 그걸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 특별한 관심사 잡지라고 하는 건 전문화된, 낚시에 전문화된, 어떤 자동차에 전문화된 그러한 잡지나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낚시 채널, 낚시 잡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가보면 그 소비자 집단은 쉽습니다.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 독자들이 분열되었다라는 점, 좁은 관심사 집단으로 that served, 봉사를 받는 수천 개의 전문 잡지나 전문 TV 채널에 의해서 봉사를 받는, 즉 콘텐츠를 제공받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도달하기 쉬워요. 전문 잡지가 그냥 요 낚시만 노리면 되고, 차 좋아하는 사람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만 노리면 되는 거죠. 계속 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연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해주거든요. 만약에 어떤 광고주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주는. 이 광고주가 wants to reach,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trout fisherman, 송어 낚시꾼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더 나오네요. 그리고 스포츠카 광 enthusiast, 어디에 몰두하는 사람, 스포츠카 광에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TV 드라마 팬에 관심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there are 전문 출판사가 있을 것이고, 잡지 같은 거, 그리고 전문 TV 쇼가 있을 것입니다. that, 얘네들은 이상적인 수단이지 for, 표적으로 삼기에 그러한 좁게 정의된 누굽니까? 이 독자들, 그러한 좁게 정의된 독자들을 표적으로 삼기에 이상적인 수단인 그 TV쇼나 아니면 전문 잡지사들이 있을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쉬운, 관심을 갖기에 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채널이나 그러한 잡지를 이용해서 내가 광고를 하면 되는 것이,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쉽단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고, 나머지는 딱히 넘어갈까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5번 볼게요. 문 좀 닫아줘. 고마워. 미안합니다. 미안해. 학생이 공부 잘한 1등. 그러나 계속 갈게요. 소비자 집단은요, also, 또한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to reach, 관심을 갖기에 어렵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볼게요. 왜냐면 광고 대행사들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아까 그 광고주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광고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야. 이 광고 대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분류하는 데 있어서. audience, 이 독자들을 into, 이것으로, 이 타겟 집단으로, 표적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집단이냐면 are, 충분히 큰, 뭐 할 만큼, to be workable, 운용 가능할 만큼, 운용 가능하다라는 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for, 누구에게 있어서? 일반 광고주들에게 있어서 운용 가능할 만큼 충분히 큰 표적 집단으로 이 독자들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낚시용품을 팔거나 자동차용품을 팔거나 드라마와 관련한 어떤 상품을 팔 때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야. 비누, 샴푸, 치약을 파는 사람들이야. 그런 일반 광고주들에게 운용 가능한 그러한 충분히 큰
표적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게 쉽지 않겠죠. 만약에 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된다면. 이해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소비자 집단은 관심을 갖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광고 대행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반 요 광고주들이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미안해요. 저기 애들이 제가 숙제 내주고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주간 숙제. 애들이 자꾸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법적인 걸 좀 보면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in ing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그때 이 in은 생략이 가능해요. in을 생략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다 to 부정사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안 돼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면 이 타겟 집단은 충분히 큰, 운용할 만큼 충분히 큰 집단, 뭐 할 만큼 충분한,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enough 투부정사. 그래서 얘를 지울게요. 지웁니다. categorize는 안 지울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hat are large enough, 충분히 큰, 뭐 할 만큼, to be,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점점점 이렇게 썼을 때 주의해야 할 점, enough large는 되지 않는다.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나와서 충분히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충분히 큰, 뭐 할 만큼,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광고줄, 치약이나 샴푸나 비누를 팔려고 할 때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가볼게요. being able to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 송어 fisherman, 송어 낚시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useful, 유용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팔려고 한다면, 낚시 용품을 팔려고 한다면 유용하다. 태클, 도구, 용품. 그러나 not useful for, 유용하지가 않다. 이걸 위해서는 일반적인 빠르게 흘러가는 소비자 재화, 판매에는 유용하지 않다. 괄호를 두 번 칠까요? 여기에는 유용하지 않다. 얘네들은 뭐냐면 require, 필요로 하거든. 다양한 표적 집단을 필요로 하거든. 빠르게 흘러가는, 움직이는 소비자 재화는 말 그대로 빠르게 흘러가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약, 아까 말한 그런 샴푸, 비누 같은 거. 그래서 FMCG라고 줄여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런 일상 상품들의 판매, 이 다양한 타겟 집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판매에서는 유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에 광고를 해서는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요런 데다가 광고를 해야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while 이렇긴 하지만 이 송어 낚시꾼이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비자 관심사 또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꾼이 이 채널에 와가지고 그 낚시 채널만 계속 본다고 해서 계속 24시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심사도 있긴 할 테지만 이 미디어 수단은요, that cater for, 요구를 충족시키다. 이 하나의 취미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미디어 수단은 are, 또 나왔죠. of use, 유용하다. 부사적 해석,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to, 어디에 있어서 대부분의 광고주들, 상품을 팔아야 하는 광고주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셔맨이 분명히 다른 관심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광고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비누 쓰고 다 할 텐데.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차도 탈 수 있을 텐데 여기다 광고하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그건 제한적으로 유용한 거죠.
그 한 취미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미디어 수단은 그런 낚시 채널에서 차 광고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Cater4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원래 케이터링 서비스는 Cater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얘는 어떤 파티 같은 거나 연회 같은 게 열리면 거기 가서 음식, 뷔페 음식 깔아주고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런 게 케이터링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다 아니면 요리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 취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막 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러한 미디어 수단은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없죠. 네,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제가 정말로 이 촬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막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 떠들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